사람들은 늘 물어봤어요. 서정 씨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죠? 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벽했거든요. 47살의 서정은 얼핏 보면 그냥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그녀의 모습이 단단해 보였거든요. 행복이요? 그냥 가족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서정의 대답은 항상 간단했습니다. 그녀에게 가족은 전부였어요. 20년 전 장국과 결혼하면서 새 삶이 시작됐죠. 처음엔 신혼의 달콤함이 있었고 이후엔 두 딸 지원이와 지연이를 키우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건 쉽지 않았지만 서정은 그것조차 행복이라 여겼어요.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아침 6시 서정은 가장 먼저 일어나 시어머니의 약을 챙겼습니다. 75세의 시어머니 박순자는 3년 전부터 당뇨와 고혈압으로 투병 중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서정아, 또 이렇게 새벽부터 고생이냐. 내가 복이 많아서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났지. 서정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제가 오히려 복이 많죠.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었잖아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시집살이의 고통? 그런 건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었죠. 순자는 처음부터 서정을 딸처럼 아꼈고 특히 두 손녀가 태어난 후엔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우리 집안의 기둥은 서정이야라고 항상 말했을 정도였죠.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며 서정은 달력을 흘깃봤습니다. 오늘은 남편 장국이 부장으로 승진한 지 딱 1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 사이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고 지원이는 미대 입시를 준비하게 됐죠. 지연이는 고등학생이 되어 더 바빠졌고요. 여보, 축하해요. 승진 1주년이네요. 식탁에 앉은 장국에게 서정이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넥타이 핀이었어요. 장국은 한숨을 쉬며 받아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고마워. 짧은 대답. 예전의 장국이었다면 환하게 웃으며 서정의 볼에 뽀뽀를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승진 이후 그는 점점 바빠졌고 집에 있는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한때는 주말마다 가족 나들이를 즐기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회사 일로 주말에도 나가는 일이 많아졌죠. 서정은 그저 미소 지으며 아이들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그럴 수 있지 남편의 회사 생활이 힘들 거라 이해했으니까요. 이해와 배려, 그게 서정이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정은 남편을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장국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전복죽이었어요. 승진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작은 파티였죠. 시어머니도 거실에 나와 앉았고 두 딸은 책상에서 내려와 기대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좋아하겠다. 고등학생인 지연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지원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아빠 오면 깜짝 놀랄 거야. 하지만 시계는 8시를 넘어갔고 9시가 되어도 장국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정이 전화를 걸자 그제서야 장국이 받았어요. 여보, 오늘 특별히 준비했는데. 미안, 부서 회식이야. 오늘은 늦을 것 같아. 서정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묻어났지만 그녀는 그것을 숨기려 했습니다. 알았어요. 조심해서 들어와요. 전화를 끊고 식탁으로 돌아온 서정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빤 오늘 회식이래. 우리끼리 먹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슬프게 변했습니다. 그 애가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구나. 너무 일에만 빠져 있는 것 같아. 저녁을 먹으며 서정은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내가 지키고 싶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뭔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장국은 절대 가족 행사를 회사 일로 미루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장국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가족과 대화할 때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서정을 대하는 태도가 차가워졌습니다. 예전엔 우리 서정이라며 애정을 표현했는데 이제는 그냥 여보나 당신이라고만 불렀죠. 어느 주말 아침 장국이 또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가? 서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국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응, 회사 동호회 모임이야. 요즘 골프 배우고 있거든. 서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골프를 배운다면서 골프채는 한 번도 집에 가져온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최근엔 향수 냄새도 달라졌고 머리 스타일도 바꿨습니다. 장국이 나간 후 서정은 빨래를 정리하다가 셔츠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어요. 날짜는 지난주 수요일 부서 회의가 있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둘이 먹기에 딱 알맞은 양이었죠. 서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징후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녀는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어쩌면 진짜 회사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장국이 샤워를 하는 동안 그의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서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화면을 봤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했어. 다음에는 더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 줄게. 발신자는 김 과장이었습니다. 여자의 이름이 아니라 직함으로 저장해둔 것이 더 의심스러웠죠. 서정은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지만 그녀는 표정을 감췄어요. 장국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서정은 평소와 같은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죠. 그날 밤 서정은 처음으로 가족의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것은 진짜 가족이었을까? 결혼 20주년 기념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정은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20년 전 장국과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서정은 27살의 은행 창구 직원이었고 장국은 30살의 신입 회사원이었죠. 소개팅에서 만난 두 사람은 단숨에 서로에게 빠졌습니다.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자. 장국이 청혼할 때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의 장국은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서정을 바라보는 시선에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눈빛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떠세요? 서정은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요즘 들어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며느리 덕분에 오늘도 살아있네. 순자의 농담에 서정은 웃었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관계가 시어머니와의 관계였어요. 순자는 항상 서정의 편이었습니다. 특히 장국이 바빠지면서부터 순자는 더욱 서정을 챙겼죠. 서정아, 그 애가 요즘 많이 바쁘니? 순자의 질문에 서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네, 부장이 되고 책임도 커졌나 봐요. 순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사내 자식들이란 나이 들면 한 번쯤 헛바람 날 수 있어. 하지만 결국 가족이 전부라는 걸 깨닫게 되지. 서정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나이든 여자의 경험에서 나온 조언일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우리 가족은 괜찮을 거예요. 순자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걱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서정이는 복이 많은 애야.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엔 행복해질 거야. 그날 저녁 두 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서정은 가족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고3인 지연이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예민해져 있었고 미대생 지원이는 과제에 치여 살았어요. 그럼에도 저녁 식사만큼은 꼭 함께 했습니다.
엄마, 결혼 기념일에 뭐 할 거예요? 지원이가 물었습니다. 서정은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 아빠가 바쁠 테니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 지연이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빠 요즘 너무해요. 집에도 안 오고, 엄마랑 대화도 안 하고. 괜찮아. 사람이 나이 들면 변하기도 하는 거야. 서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남편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그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서정은 결혼 앨범을 꺼내보았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과 턱시도 차림의 장국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20년이라. 긴 시간이었네. 서정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신혼의 달콤함, 두 아이의 탄생, 시어머니의 병간호, 남편의 승진. 모든 순간에 서정은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었죠. 다음 주말 장국은 또다시 아침 일찍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너무 익숙한 광경이 되어버렸어요. 오늘은 어디가? 서정이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장국은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어요. 골프 모임. 늦을 수도 있어. 서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물어봤자 같은 대답만 돌아온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지연이가 현관으로 달려와 아빠를 붙잡았어요. 아빠, 오늘 제 수학 경시대회 결과 발표 날이에요. 기억하시죠? 같이 확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장국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랬었나? 미안하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모임이라서 엄마랑 확인해. 지연이의 눈에 실망감이 가득 찼습니다. 네. 알겠어요. 장국이 떠나고 서정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서정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예전의 장국이라면 절대 딸의 중요한 날을 잊지 않았을 거예요.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서정은 무거운 마음으로 장보기를 나갔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우연히 한 커플을 발견했어요. 남자의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장국이었어요. 그 옆에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세련된 차림의 여성이었죠. 서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진열대 뒤로 숨었어요. 장국과 여자는 웃으며 와인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친밀해 보였어요. 여자가 장국의 팔을 자연스럽게 붙잡는 모습에 서정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골프 모임이라고 했었지. 서정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린 느낌이었어요. 장국과 여자는 결국 와인 한 병과 치즈를 사서 마트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서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장국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죠.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났구나.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20년의 결혼 생활, 두 아이를 함께 키운 세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자정이 넘어 장국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짙게 풍겼어요. 서정은 눈을 감고 잠든 척했습니다. 장국은 옷도 갈아입지 않고 소파에 쓰러져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정은 평소와 같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지만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났어요. 장국은 두통을 호소하며 아침을 거르고 출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며 물었습니다. 장국이 어디 아파? 서정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과음했나 봐요. 괜찮아질 거예요. 순자는 서정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서정아, 너 무슨 일 있니? 눈물이 핑 돌았지만 서정은 억지로 참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순자는 알아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내 아들이 뭐 잘못한 거니? 서정은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서정은 하루 종일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보인 후 그녀는 애써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정은 결심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어쩌면 그건 단순한 회사 동료와의 만남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장국이 욕실에 있는 동안 서정은 남편의 휴대폰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행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2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사생활을 침해한 적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족의 행복이 위험에 처했으니까요. 휴대폰 비밀번호는 두 딸의 생일이었습니다. 쉽게 풀 수 있었죠. 서정은 메시지함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과장이라는 이름을 찾아 메시지를 열었어요. 그 순간 서정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빠, 이번 주말엔 당신 없는 세상으로 떠날래. 둘만의 여행 어때? 제주도 좋을 것 같아. 그래, 좋아. 나도 당신만 생각하면 미치겠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무도 방해하지 못할 우리만의 시간. 장국의 답장이 뒤따랐습니다. 서정의 손이 떨렸어요. 더 많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달콤한 말들, 둘만의 추억, 비밀 데이트. 심지어 둘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장국과 젊은 여자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지야, 너는 내 인생의 새로운 빛이야. 장국이 보낸 메시지에 서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지. 그녀의 이름이었군요. 김 과장이 아니라 민지라는 여자. 장국의 새로운 빛.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서정은 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장국이 방으로 들어왔을 때 서정은 이미 침대에 누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벌써 잘 거야? 장국의 물음에 서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20년의 희생, 사랑, 추억.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그 메시지들이 맴돌았어요. 당신 없는 세상으로 떠날래. 당신만 생각하면 미치겠어. 이런 말들을 장국이 다른 여자에게 하고 있다니. 아침이 되자 서정은 부어오른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장국은 이미 출근한 후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 출장이야. 제주도로. 월요일에 돌아올게. 서정은 메모를 구겨버렸습니다. 출장? 제주도? 어제 본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그들의 여행 계획이었습니다. 출장이라는 거짓말까지 서슴없이 하는 남편에게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지난 20년 동안 서정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자신의 꿈도 커리어도 모두 포기했죠. 그런데 이것이 그녀가 받는 보답이었습니다.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건 불공평했습니다. 서정은 침실로 가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장국의 여행용 캐리어가 없어진 것을 확인했어요. 정말로 떠난 거였군요. 그녀는 장국의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싶었어요. 얼마나 오래 속아왔는지, 얼마나 깊은 배신인지. 서류 더미 사이에서 작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열어보니 귀걸이가 들어있었어요. 분명 민지를 위한 선물일 테죠. 영수증도 함께 있었습니다. 300만 원. 서정은 쓰게 웃었어요. 딸 지연이의 학원비가 밀린다고 했을 때 장국은 돈이 없다며 화를 냈었는데. 서정아, 괜찮니? 시어머니 순자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정은 눈물을 훔치며 문을 열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장국이. 바람이 났어요.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서정의 손을 잡았어요. 확실하니?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와 발견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순자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죠. 내가 낳은 자식이 어쩌다 이렇게. 서정아, 정말 미안하다. 서정은 시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미안하세요? 어머니 잘못이 아닌데. 순자는 서정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너는 내가 낳은 딸보다 더 소중한 딸이야. 그 애가 이렇게 너를 아프게 할 줄은 몰랐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할 거니? 이혼을? 서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아이들도 있고, 어머니도 계시고. 순자의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나 때문에 참지 마. 내가 아무리 아파도 내 아들이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딸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것이었어요. 서정은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아직 이 일을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은 평소보다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지원이가 물었어요. 아빠는 어디 갔어요? 서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출장이야. 제주도로. 지연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제주도요? 왜 갑자기? 회사 일이래. 대답은 짧았지만 서정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을 지연이는 놓치지 않았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서정이 대답하기도 전에 순자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 아빠 이야기 좀 해야겠다. 서정이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순자는 단호했습니다. 아이들도 알아야 해. 가족이니까. 순자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너무 자세히는 말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두 딸에게 알렸어요. 지원이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지연이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렸습니다. 순자가 손녀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 엄마는 20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어. 이제는 우리가 엄마를 지켜야 할 때야. 그날 밤, 네 여자는 거실에 모여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했어요. 서정은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월요일 장국이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순자였습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순자는 한 대 때렸어요. 애미한테 그리 살면 천벌 받는다. 장국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알고 있다. 다 알고 있어. 내가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 장국은 당황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설명할 수 있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내를 봐라. 20년 동안 너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런데 넌... 순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서정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순자는 의식을 잃었어요. 곧바로 구급차가 도착했고 순자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심장마비였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서정은 장국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혼 얘기는 나중에 하자. 지금은 어머니가 더 중요해. 장국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 후회와 혼란이 가득했지만 서정은 더 이상 그에게 연민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가족의 일상도 겉으로는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장국은 매일 병원에 들르며 어머니의 회복을 기원했고 서정은 묵묵히 간호를 이어갔어요. 표면적으로는 부부 사이도 예전처럼 보였지만 내면의 갈등은 여전했습니다. 장국은 왜도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감정이었다며 용서를 구했어요. 그는 민지와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정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혼을 생각하면서도 시어머니의 건강과 딸들의 미래를 생각해 결정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혼 20주년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이제 집으로 돌아와 요양 중이었어요. 그녀는 서정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서정아, 20주년은 의미 있게 보내야 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날만큼은 특별하게. 서정은 미소 지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0년 전 그날을 기념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할지. 그녀는 결국 작은 파티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가족들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기념일 당일 서정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집을 꾸몄어요. 지원이와 지연이도 학교에서 일찍 돌아와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흐뭇하게 지켜보았죠. 아빠는 언제 오실까요?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서정은 시계를 보았어요. 곧 올 거야.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어. 저녁 6시 장국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미팅이 길어져서. 서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우린 먼저 시작할게요. 전화를 끊고 서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예상했어요. 장국이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침에 우연히 그의 휴대폰을 보았을 때 민지와의 메시지를 다시 발견했거든요. 관계를 정리했다는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우리끼리라도 축하해요. 지원이가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서정은 강한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어요. 2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장국 없이 저녁 식사를 시작했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빠다. 지연이가 반가워하며 달려갔어요. 문을 열자 장국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옆에는 젊은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민지였죠. 지연이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다들 모여 있어서 좋네. 장국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술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소개할 사람이 있어. 이쪽은 김민지 씨. 내 새로운 파트너야.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국을 바라보았어요. 그가 결혼 기념일에 불륜녀를 데리고 집에 오다니. 여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서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국은 비틀거리며 웃었습니다. 이제 솔직해지려고. 더 이상 거짓말은 못하겠어. 이젠 끝내자, 서정아. 내 진짜 사랑은 민지야. 시어머니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가 불타올랐어요. 이 불효자식, 내가 감히. 지원이가 갑자기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아빠. 민지 씨 맞으세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민지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지원이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민지 씨, 압구정동 레드룸 유흥업소 직원 맞으세요? 제 친구가 거기서 일하거든요. 아버지가 단골이라고 하던데.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장국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민지는 회사 동료야. 지원이가 비웃었습니다. 거짓말 그만하세요, 아빠. 이 여자는 유흥업소에서 만난 거잖아요. 회사 동호회도 골프 모임도 다 거짓말이었죠. 장국이 버벅거렸습니다. 그건. 민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빠, 당신 나한테 사업가라고 했잖아요. 변호사라며.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장국의 거짓말은 서정에게만이 아니었어요. 민지에게도 자신을 과장해서 포장한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에게 다가가 한 대 더 때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 아들이 아니야. 장국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내가 내 놈 같은 자식은 낳지 않았다. 순자의 외침에 장국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지도 당황한 표정으로 현관으로 향했어요. 두 사람은 결국 집을 나갔고 문이 닫히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정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공허함만이 남았죠. 장국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는 몇 번 전화로 용서를 구했지만 서정은 받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딸들도 그의 연락을 거부했습니다. 가족의 결속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엄마 학교에서 아빠 소문이 돌고 있어요. 지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장국의 외도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회사에도 알려졌어요. 그의 평판은 순식간에 나빠졌습니다. 특히 유흥업소 여성과의 분류는 보수적인 회사 문화에서 용납되지 않았죠. 한 달 후 장국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깔끔했던 양복 대신 구겨진 셔츠를 입고 수염도 깎지 않은 채였습니다. 서정아, 한 번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서정은 잠시 고민하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에서 둘만 마주 앉았어요. 장국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민지는. 그녀는 나를 떠났어. 회사에서도 좋지 않아. 강등될 거래. 서정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장국이 서정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피했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 우리 20년이었잖아. 그걸 버릴 수는 없어. 서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0년을 버린 건 당신이야. 내가 아니라. 실수였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서정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온 이유가 뭔지 알아? 민지가 떠나고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고 혼자 있는 게 외롭고 불편하니까.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야. 장국은 반박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정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당신은 천벌받은 거야. 내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무너뜨린 인생이야. 서정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어요. 그녀는 이미 마음의 정리를 끝낸 듯 했죠. 이혼 서류는 다 준비됐어. 시어머니도 아이들도 내 편이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싸우고 싶지 않아. 장국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끝인 거야? 우리 사이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 이제야 내가 그걸 인정할 뿐이야. 서정의 단호한 태도에 장국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이혼 서류에 서명했고 묵묵히 집을 나갔어요. 그로부터 3달이 지났습니다. 서정의 삶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플라워 카페를 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원예를 전공했던 그녀의 오래된 꿈이었죠. 엄마, 이 위치 어때요? 대학가 근처라 젊은 손님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원이가 부동산 매물 정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된 그녀는 경영을 공부하며 어머니의 사업 계획을 돕고 있었어요. 좋네. 근데 임대료가 좀 비싸지 않을까? 걱정 마세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도울게요. 지연이도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고3이 된 그녀는 더 의젓해졌어요. 저도 주말에 카페에서 일할게요. 엄마 꿈을 위해 우리가 도울게요. 서정은 두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보물은 이 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너희 할머니는 어디 계시니? 정원에서 꽃 가꾸고 계세요. 요즘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서정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순자는 장미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모습은 예전보다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들어오세요. 저녁 드실 시간이에요. 순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정아, 내가 없었으면 난 어쩔 뻔했니? 넌 내 진짜 딸이야. 서정은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비록 남편에게는 배신당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가족의 사랑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충분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서정은 혼자 베란다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지금 그녀는 더 강해진 느낌이었어요.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그 상처를 통해 자신의 진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1년 후 서정의 꽃과 커피라는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부터 사람들로 붐볐어요.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낯선 이들까지 모두 서정의 새 출발을 축하해주러 왔습니다. 순자는 카페 한쪽에 마련된 특별석에 앉아 손녀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우리 서정이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지원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원래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자기 자신을 잊고 살았을 뿐이죠. 카페 중앙에서 서정은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며 꽃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이전과는 달랐어요. 더 자신감 있고 더 진실되었습니다. 어느 날 장국이 카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한동안 유리창 너머로 서정을 바라보다가 결국 들어가지 않고 돌아섰어요. 그 모습을 우연히 본 서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 지으며 다시 손님들에게 돌아갔어요. 그녀의 인생은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카페 일을 마치고 서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두 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현관에 서서 이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생각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지만 결국 나를 구한 것도 사랑이었다. 서정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